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19년 중국 자동차 시장 판매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케터의 시선이 가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른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차이나의 저주를 받고 있는 듯한 현대차, 기아차의 구조조정 방향성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 자동차 판매 통계는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공장에서 출하된 대수, 즉 도매 대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고객이 판매된 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정보 소스별로 역시 다릅니다. 역시 중국입니다. 통계에는 수입차 판매 포함 여부, 속보로 발행한 정보와 최종치도 다르게 나오고 있어 오차가 있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수요의 30%를 차지하며 글로벌 자동차 판매 증대를 견인했던 중국 시장은 2년 연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 배기가스 기준 강화, 신에너지차 보조금 삭감 등이 자동차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비 8.2% 감소한 2,572만 대였습니다. 승용차는 전년비 9.6% 감소한 2,144만 대로 전체 판매에서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전지차로 정의된 신에너지차의 판매는 1.2% 감소한 97만 2천 대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문제가 더해지면서 올해 수요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장 수축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수요 감소를 대응하여 자동차 각사는 판촉을 강화해 왔지만 독일, 일본계를 제외한 중국 로컬 브랜드, 미국계, 한국의 현대기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저가격을 무기로 한 로컬 브랜드들의 판매는 전년비 15.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중 로컬 빅4 업체의 판매 현황입니다. 중국 최대 로컬 업체이면서 벤츠 대주주고 그리고 볼보, 로터스를 거느리고 있는 지리는 전년비 9.1% 감소한 125만 5천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4개의 독립된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레이트월은 새롭게 런칭한 전기차 브랜드 오라의 판매 효과로 전년비 0.4% 감소한 91만 1천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반면 창가는 7.4% 감소한 78만 8천 대를 판매했고 배터리 업체로 유명한 BYD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 영향으로 11.2% 감소한 45만 1천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미국계는 전년비 23% 감소했습니다. GM 브랜드 가운데서 캐딜락은 글로벌 전체 판매의 반 이상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캐딜락 브랜드를 제외한 뮤익, 시보레와 현지 합작사 바오준, 울링 등 전 브랜드의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포드와 링컨 그리고 현지 합작사 JMC를 포함한 포드의 감소는 더 심각한 편입니다. 포드 브랜드의 현지 생산차 판매는 39.2%가 감소한 25만 3천 대였습니다. 한국계는 14.6% 감소하였습니다. 15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프랑스계는 51.1%나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들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작은 차를 중심으로 양을 중시한 판매를 하면서 브랜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 일찍 들어가 꾸준하게 브랜드 관리를 해왔던 폭스바겐과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1% 성장했습니다. 또한 생각구 열도를 둘러싼 마찰로 반일, 일본차 불매 운동을 겪었던 일본 브랜드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극복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은 미국, 한국 메이커들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생산 능력을 증대해 왔습니다. 그 대신 하이브리드 등의 기술 홍보와 현지 시장에 맞는 상품 전략, 고객 만족 극대화를 통하여 브랜드 위상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그 축적된 브랜드 힘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51만 7천 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하고 있는 라비다와 함께 6위, 사기타, 8위, 보라, 9위, 산타나 등 4차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메이커들은 최대 세그먼트 C2 시장에서 확고한 볼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코롤라가 4위, 늘 1위를 차지해왔던 닛산이 실피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혼다 시빅은 24만 대를 판매하면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종들의 판매의 약진으로 토요타는 9% 성장한 162만 대를 판매하면서 사업계획 160만 대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혼다는 8.5% 성장한 155만 대를 판매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문제 등으로 경영에 혼선이 있었던 닛산은 1.1% 감소하였습니다. 경차와 일부 소형차를 판매하고 있는 수즈키는 중국인들이 원하는 상품 특성과 일치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중국 시장에서 과감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PSA 그룹도 판매 부진으로 장한 PSA의 지분 50%를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의 현대기아는 현대속도라 불릴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지만 팽창주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양과 이익과 속도만을 추구하다 보니 브랜드 향상과 판매망 강화를 위한 투자에 소홀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차이나의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16년 사드 배치 이슈로 촉발되었던 현대 기아차의 판매 감소에는 브레이크가 없을 정도입니다. 19년 판매도 전년비 현대 13%, 기아 27%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팽창 성장을 이룬 자만심 가득한 시기에 중국 로컬 업체들은 우리 기대 이상으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품질 향상, 현대차 가격의 80% 수준이 경쟁력에 공격당하면서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력이 허약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현대기아는 중국의 일부 공장을 매각 또는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담당 최고 책임자를 바꾸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야에서 브랜드 전략을 재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브랜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속도란 신호로 달려온 현대차 그룹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브랜드나 판매망 강화를 점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라는 식으로 중국 담당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신공장 건설 승인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어요. 라고 밀어붙이면서 상품 투입 전략도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동시에 2개 공장을 건설합니다. 실시되었던 시장조사 결과도 시간에 쫓겨 무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코나의 스타일은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장 가동 우선순위에 밀려 현지에 맞게 수정 보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생산을 했지만 런칭 후의 판매 결과는 참담합니다. 또한 이 공장들을 돌리기 위해 투입된 차량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소형차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산하자마자 시장 침체를 맞으면서 판매 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브랜드를 견인할 소나타와 K5의 판매 위상은 너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브랜드 관리를 잘하지 못한 포드의 몬데오도 같은 신세입니다. 토요타 캠리나 혼다의 어코드 판매 대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숫자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구조조정의 중점 우선순위는 브랜드 전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을 재정의하고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를 분명히 한 이후 상품, 마케팅, 영업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브랜드 방향성도 설정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으나 곧 무너질 수 있습니다. 93년까지 폭스바겐의 위성 브랜드였던 아우디는 94년 판매가 34% 크게 감소합니다. 재고 증가로 생산을 중지하면서 8억 도이치마르크의 손실을 기록하고 공경에 빠졌습니다. 가격은 BMW의 82% 순위였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색채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페르난도 피에이 회장은
BMW를 능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립니다. 페이 회장 주도로 챌린지 2000이란 브랜드 혁신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BMW 브랜드 파워에 도달한다. 고객 만족에선 BMW를 능가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5년 이내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여 아우디 브랜드를 일신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BMW 가격이 80% 수준이었던 아우디 차량의 가격을 97%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04년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 내 전체 판매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익은 4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간단히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시장의 구조적 노력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 미국 시장 분석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